저는 30년째 노인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외래 진료를 마치려던 참이었죠. 접수 창구에서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김철수 어르신 오늘도 안 오셨어요. 김철수 어르신, 74세,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이 심했던 분입니다. 3년 전 처음 진료를 왔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의사 양반, 나는 운동 같은 거 못해. 그냥 약만 주면 안 될까? 그때만 해도 평범한 환자 중 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분의 모습은 제게 깊이 남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었고 치료에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손주 얘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이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2달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병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죠. 집 근처 슈퍼에서도 못 봤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저는 이상한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환자 중 한 분이지만 왠지 그분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 업무를 마치고 직접 김 어르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파트 문 앞엔 신문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그냥 외출이 아니야. 관리실에 확인하니 며칠째 전기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문이 열렸을 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멈춘 뉴스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김철수 어르신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맥박은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회복하셨고 며칠 후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선생님, 나 또 귀찮게 해서 미안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이놈의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집에 누워만 있었어. 손주도 바쁘고 나 혼자 사는데 뭐 그냥 그렇게 됐지. 그의 말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아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식사했고 혼자 약을 챙겼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이렇게 외롭다면 회복은 어렵겠구나. 퇴원 준비를 하며 저는 그에게 조용히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김 어르신, 하루에 딱 5분만 제 말대로 해보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운동 말인가? 나 그거 못해. 아니요. 서 있는 것도 힘들다면 그냥 이 동작만 해보세요. 그 동작은 의학적으로 간단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자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작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매주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투덜댔습니다. 의사 양반, 그거 뭐 대단한 운동도 아닌데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3주쯤 지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다리가 좀 덜 붓네. 신기하지? 그 한마디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시작은 미미해도 변화는 분명히 온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 단순한 동작이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을 줄이며 통증을 완화시켰던 것이죠. 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약을 먹는 횟수가 줄었고 밤에 잠을 설치던 일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양반, 나 내일 시장에 좀 다녀오려고. 그 한마디에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다시 걸으려는 의지, 그것이야말로 진짜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뒤 그는 또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또? 며칠 동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곁에서 천천히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그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너무 기운이 없대요. 저는 곧장 왕진을 나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표정엔 무언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사 양반, 나 요즘 이상하게 힘이 없어. 다시 누워버릴까봐 겁이 나.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그럴수록 그 동작을 멈추면 안 돼요. 아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해.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직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봄이 찾아오던 어느 날 김철수 어르신이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말 걸어서 말이죠. 선생님, 나 왔네. 나 이 다리로 걸어서 왔어. 그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눈이 시리도록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천천히 다리를 들었다 내리며 그 아침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이제 내 하루의 시작이야. 이거 안 하면 허전해.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자신의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다리 한 번만 들어도 달라져요. 진짜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치료했다는 사실을.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살린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여전히 병원 근처를 산책하며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고 말투도 활기찼습니다. 그날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게 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의사 양반, 이거 좀 봐. 하얀 봉투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운동회 꼭 와요. 손주가 쓴 거라네. 예전엔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이번엔 꼭 와야 해요. 하더라니까. 그는 그 말 끝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의 삶이 다시 연결되고 있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는 장난스럽게 다리를 들었다 내리며 말했죠. 이 동작으로 준비 중이지. 아침마다 말이야. 내가 이젠 이거 안 하면 밥맛도 없어. 그의 손등엔 햇살이 닿고 있었고 그 표정엔 오래된 고집 대신 삶에 대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손주 운동회 날, 그는 지팡이를 들고 운동장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제게 사진을 보내줬죠. 사진 속에서 그는 두 손을 흔들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뛰어라. 그의 얼굴엔 고통 대신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일어서는 마음이라는 걸. 그날 오후 김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셨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나 요즘 병원비가 안 나와요. 그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량이 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들면 약값도 진료비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그는 몸으로 증명한 셈이죠. 속으로 생각했다. 이분은 진짜로 평생 병원비를 줄인 거야. 그는 병원을 나서며 문득 뒤돌아봤습니다. 의사 양반, 그 동작 말이야. 이름 하나 붙여보면 어때? 이름이요? 응. 다시 걷기 운동 어때? 내 인생을 다시 걷게 해줬으니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료실 벽에 조용히 작은 안내문 하나를 붙였습니다. 하루 5분 다시 걷기 운동. 아침마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오늘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 문구를 본 환자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며칠 후엔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살아났죠. 그걸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약속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가 제게 알려준 교훈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앞 나무들이 모두 낙엽을 떨군 어느 날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김철수 아버지입니다. 그의 딸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매일 그 동작을 하셨어요.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웃으면서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야 그러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또 슬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건강이었어요. 그날 밤 퇴근 후 텅 빈 진료실에서 저는 그의 차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김철수 74세 다시 걷기 운동 상태 호전. 마지막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앞 나무들이 모두 낙엽을 떨군 어느 날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김철수 아버지입니다. 그의 딸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매일 그 동작을 하셨어요.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웃으면서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야 그러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또 슬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건강이었어요. 그날 밤 퇴근 후 텅 빈 진료실에서 저는 그의 차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김철수 74세 다시 걷기 운동 상태 호전. 마지막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제 제 머리에도 흰머리가 늘었고 진료실엔 새로운 환자들이 오갑니다. 아침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제겐 한 사람의 인생을 떠올리게 하는 의식이 되었죠. 속으로 생각했다. 김철수 어르신, 당신이 제게 남긴 건 의학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요즘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보다 먼저 몸을 깨워보세요. 아침에 5분이 평생의 병원비를 바꿉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들은 대부분 웃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찾아온 그들의 얼굴엔 조금 더 밝은 생기가 돌아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약을 늘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삶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어르신의 손주가 병원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 덕분에 오래 걸었어요. 저도 아침마다 다리를 들어 올려요. 그럼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비추며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걷는 하루가 되길.